안녕하세요. 요즘 오픈 AI의 챗 GPT에 그 스터디 모드가 새로 추가됐다는 얘기 많이 들리죠. 네, 맞아요. 꽤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. 기사나 연구 같은 걸 보면서요. 이 기능이 도대체 뭔지, 또 여러분 학습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좀 깊이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. 좋습니다. 이게 단순히 뭐 검색하고 답 찾는 걸 넘어서서 음? 챗 GPT가 직접 학습 과정을 도와주는 약간 튜터 같은 역할을 하려는 것 같아요. 아, 튜터요? 네. 그래서 오늘 이 스터디 모드의 특징이랑 또 기존에 있던 다른 AI 학습 도구들 있잖아요. 예를 들면 ALX 같은 거요. 그런 연구들이랑 비교하면서 장점, 또 조심해야 할 점까지 한번 짚어보죠. 네, 좋습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. 이 스터디 모드라는 거 정확히 어떤 기능인가요? 기사마다 조금씩 설명이 다르긴 한데 핵심이 뭘까요? 가장 큰 차이점은요. 어떻게 배우게 돕느냐 같아요. 그러니까 정답을 그냥 짠 하고 알려주는 게 아니고요. 답을 바로 안 알려줘요? 네, 대신에 뭐랄까 소크라테스식 질문이라고 하죠.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? 라던가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? 이렇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힌트를 조금씩 주거나요. 단계별로요. 그렇죠. 아니면 지금까지 뭘 배웠는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? 이런 식으로 스스로 좀 돌아보게 만드는 질문을 던져요. 사용자가 직접 문제 해결 과정을 쭉 따라가면서 개념을 좀 더 깊게, 이해하도록 유도하는 거죠. 아하. 오픈 AI에서는 이걸 학습 파트너라고 부르더라고요. 오, 학습 파트너. 뭔가 옆에서 진짜 같이 공부해주는 느낌이겠네요. 그럼 훨씬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되겠어요. 네, 맞아요. 그게 목표인 것 같아요. 이거 혹시 유료 사용자만 쓸 수 있는 건가요? 아니요, 그건 아니고요. 챗 GPT 무료 사용자도 로그인을 해야지만 쓸 수 있고요. 물론 플러스나 팀 같은 유료 구독자는 당연히 되고요. 곧 교육용 버전인 챗 GPT 에듀에 또 넣을 예정이라고 합니다. 오, 접근성은 좋네요. 네. 그리고 이게 그냥 막 만든 게 아니라 교육 전문가들이랑 같이 만들었대요. 학습 과학 이론 같은 거 있잖아요. 능동적 참여나 메타인지 같은 거. 그런 걸 기반으로 설계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렇군요. 근데 사실 이런 AI 기반 학습 도구가 이게 처음은 아니잖아요. 그럼 기존 연구들이랑 좀 비교해보면 이 스터디 모드의 가능성이나 뭐 한계 같은 걸 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네, 좋은 지적이세요. 예를 들어서 그 전북대학교에서 진행했던 알렉스라는 수학 학습 프로그램 연구가 있거든요. 이게 참고가 될 수 있어요. 알렉스요? 어떤 프로그램인가요? 이것도 AI 기반인데요. 학생 개개인이 뭘 알고 뭘 모르는지 그 지식 상태를 AI가 파악해서 가장 적절한 학습 경로를 딱 제시해줘요. 오, 맞춤형이네요. 네, 그리고 파이 차트 같은 걸로 시각적으로 보여줘요.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. 그러면서 이제 학습을 이끌어가는 방식인데 이 연구 결과가 꽤 흥미로웠어요. 어땠는데요? 스터디 모드랑 관련해서 시사하는 바가 있을까요? 네, ALX를 쓴 학생들이 메타인지 능력, 그리고 학습 몰입도 이게 좀 높아졌다는 거예요. 메타인지라면 내가 뭘 알고 모르는지 아는 능력이죠. 스스로 학습 전략을 조절하는 능력인데 AI가 이렇게 맞춤형 피드백 주고 학습 경로를 짜주니까 이런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됐다는 거죠. 스터디 모드도 비슷하게 질문 던지고 힌트 주면서 스스로 생각하게 하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러니까 비슷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. 뭐 이런 거죠. 확실히 개인 맞춤 학습이나 실시간 피드백은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. 근데 모든 장점만 있진 않잖아요. 혹시 우려되는 점이나 단점 같은 건 없을까요? 당연히 있죠. 일단 일반적인 AI 튜터들이 갖는 한계점들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요. 예를 들면 인간 선생님과의 그런 정서적인 교감? 이런 건 좀 부족할 수 있고요. 아, 그렇죠. 그리고 기술에 너무 의존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, 또 창의적이거나 비판적인 사고를 키우는 데는 아직 좀 부족할 수 있다. 이런 지적들이 있고요. 하긴 그렇겠네요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ALKS 연구에서도요. 이게 영어 기반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번역이 좀 어색하다거나 태블릿으로 입력하는 게 좀 불편하다.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. 틀리면 점수가 깎이는 시스템이 너무 좀 딱딱하다. 이런 지적도 나왔어요. 아, 감점까지 있어요? 네, 그래서 일부 학생들은 내용을 깊이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점수 잘 받는 요령, 규칙만 찾게 되더라.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었고요. 사용자들 사이에서도 약간 비슷한 걱정들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. AI가 여전히 틀린 정보를 근데 되게 그럴듯하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. 아, 그 환각 현상 말씀이시죠?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더라고요. 그리고 너무 의존하다 보면 결국 얕은 학습에 머물 수도 있다. 이런 우려도 있고요.
네, 그건 오픈 AI의 샘 올트먼 CEO도 직접 얘기했죠. AI가 교육을 엄청나게 바꿀 잠재력이 있는 건 맞는데 이걸 그냥 답 찾는 용도로만 써버리면 오히려 학습을 해칠 수도 있다고요. 균형이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렇다면 이런 잠재적인 위험들, 문제점들을 알면서 스터디 모드를 가장 효과적으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여러분이 실제 학습에 써볼 만한 팁 같은 게 있을까요? 가장 중요한 건 역시 AI를 그냥 만능 해결사처럼 보는 게 아니라 똑똑한 보조도구로 활용하는 자세인 것 같아요. 보조도구요? 네. 그러니까 인간 선생님이나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을 이걸로 대체한다기보다는 보완하는 방식으로 쓰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실시간 피드백을 받아서 내가 뭘 잘못 생각했는지 빨리 알아차리고 고치거나 아니면 좀 어려운 개념을 반복해서 익히거나 관련된 다른 문제를 풀어보는 데 활용하면 좋겠죠. 결국 사용자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하느냐가 핵심이겠네요. 그렇죠. 스터디 모드가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도 해보고 단계별 설명도 그냥 넘기지 말고 꼼꼼히 따라다 보고 또 퀴즈 같은 걸로 내가 진짜 이해했는지 확인도 해보고요. 맞아요. 그리고 모르는 건 부담 없이 계속 물어보되 AI가 주는 정보는 항상 다른 자료랑 비교하면서 검증하는 습관. 이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앞으로 복잡한 개념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기능이나 학습 목표 설정하고 추적하는 기능도 추가될 수 있다고 하니까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. 네,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. 자, 그럼 오늘 이야기 슬슬 마무리해볼까요? 정리하면 챗 GPT의 스터디 모드는 정답을 다뤄주기보다는 과정을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는 학습을 유도하려는 새로운 시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. 네, 그리고 ALKS 같은 기존 AI 튜터 연구에서 봤듯이 메타인지 향상 같은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동시에 정보 오류, 즉 환각 현상이나 너무 의존하게 되는 위험도 분명 있다는 거고요. 결국 여러분의 학습 속도나 깊이를 더해줄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그 열쇠는 이걸 사용하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비판적인 사고에 달려있다.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네, 스터디 모드 같은 AI 튜터가 개인 맞춤 학습을 제공해서 효율을 높여주는 건 분명 좋아 보여요. 그런데 단순히 정답률을 높이는 걸 넘어서서 정말로 세상을 깊이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 자체를 키려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? 미래의 학습 환경에서 이 강력한 AI 도구와 우리 인간의 상호작용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